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내년 목표 10만 꼭 할 거예요. 10년 했습니다. 10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노량 죽음의 바다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량 한산에 이은 이순신 3부작이죠. 3편입니다. 이번에는 김윤석 배우가 이순신 역할을 맡으면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것도 개봉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개봉주라서 제가 뭐 이렇게 막 다 얘기를 뭐 언제 그런 거 신경 썼다고 할게요.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재밌게 보신 분들이 많은데 나쁘지 않았다고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았다.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최정병기 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최정병기 활이라고 하면 김한민 감독님의 영화죠. 거기 작업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제가 소품팀에 있었는데 나름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는 김한민 감독님을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시절 감독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장발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 어떠시죠? 모르겠네. 그땐 장발을 하고 계셨고 카리스마는 있고요. 농담은 없었어요. 농담은 없으셨고 명량, 한산, 노량 순위로 치면 어떤가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한산이 1위로 더 될 것 같아요. 한산, 그 다음에 명량, 그 다음 노량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한명, 저는 한명노입니다. 노량을 많이 좋게 보셨네요. 좀 특색이라고 하면은 노량의 특색, 영화는 두 갈래로 보여져요. 초중반까지는 거의 드라마로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중후반부터는 전쟁이 보여집니다. 노량 전투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드라마, 전투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 전쟁은 두 파트로 나뉘어 있는 것 같아요. 한 파트는 포격전, 수량으로 보여주는 포격전이 있고 그리고 이 후반부는 백병전, 사람들이 배를 건너서 결국 만났을 거 아니에요? 배들끼리 만나서 배를 건너서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병사들 간의 전투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파트로 나눠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쿠키까지. 이번에는 야간에 전투가 벌어졌다는 거 그리고 정말 많은 배들과 CG와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장관을 보여줬다는 점 이런 점들이 특색일 것 같습니다. 영화 구조가 한산과 비슷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한산과 비슷하고 명량하고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명량, 한산, 노량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엔 드라마로 펼쳐지고 그 다음에 후반은 전투로 거의 보여주는 좋았던 점부터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미장센 자체가 멋있게 그려졌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전쟁극을 제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그 비주얼이 너무 좋아서 헐리우드 영화와 견줄 만할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CG를 잘 썼고 저는 오히려 김윤석 씨보다 정재영 씨가 더 많이 눈에 띄는 영화였어요. 그 인물이 되게 역사적으로는 논란이 있다고들 하는데 그런 거 차치하고 영화적으로 봤을 때 진린이라는 사람이 그 좀 더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 그 갈등을 찌질했다가 막 허세도 부렸다가 그리고 싸우기도 했다가 막 감동도 받았다가 이런 부분들에서 진린이 더 잘 보였다? 그게 전 장점이었어요. 정재영 씨가 배우들 사이에서도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배우였구나.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등장 시간만 보면 정재영 씨가 찐 주인공 같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히려 분량 자체에서도 진린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영화가 이순신을 위한 영화였나? 진린을 위한 영화였나? 잘 모르겠더라고. 그만큼 진린이 되게 잘 그려졌어. 뭐 좋았던 점들은 일단 비주얼적인 그러니까 내가 시각적으로 보는 것들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노량에서 많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노량을 재밌게 보신 분들한테 참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항상 그런 기조거든요. 내가 이 펜을 봤어요. 이 펜을 봤으면 다음 편에서는 다른 펜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 다음 펜을 만들었는데 막 이런 모양이야. 어우 신기하잖아. 신비롭고 영화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펜을 보였으면 이런 펜도 보여준다고 생각해.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노량, 명량, 한산 이 전개 구조가 너무 안일하게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명량에서 한번 성공을 하니까 드라마, 전쟁 이런 구조로 성공을 해버리니까 계속 그런 구조로 가거든요. 한산도 마찬가지, 노량도 마찬가지. 거기서 바뀐 게 무엇이 있는가? 바뀐 거라고는 주인공들이 바뀌었는데, 뭐 주인공의 심리 상태나 주인공이 바뀌었는데, 그거 말고 구조나 이야기가 다른 전편들보다 훨씬 더 나았느냐?
전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좀 안일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영화의 빌드업이 한결같아. 김현민 감독님의 성격처럼 강직하고 우직하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밀고 나가는 그런 자세가 명량, 한산, 노량 너무 똑같아. 그래서 이제는 지쳐요. 솔직히 명량 때도 별로였어. 이거 제가 별로라고 하는 거는 이순신에 대한 충성, 이순신에 대한 성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화적인 거예요. 영화적인 거. 이걸 너무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명량, 한산을 깔 수 있냐? 어떻게 이순신을 깔 수 있냐? 이순신을 까는 게 아니라요. 이순신을 그린 영화를 까는 거예요. 빌드업이 너무 한결같아가지고 지루해요. 너무 지루하고 루즈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노량을 보러 간 이유가 뭡니까? 명량 때 느꼈던 거, 한산 때 느꼈던 거를 느끼려고 가는 거잖아요. 자, 내가 순수한 청년이야. 순수한 사람이야. 내가 영화를 안 봤어. 근데 명량 때, 명량 전투를 보니까 너무 재밌네. 자, 한산 또 갔는데, 한산 전투가 너무 재밌네? 그래서 노량을 뭘 기대하고 가겠냐고. 결국에는 전투를 기대하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전투, 오락적인 요소, 이순신, 성웅 이순신에 대해서 어떻게 그려질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드라마가 앞에 5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깔린다? 자, 2시간 반.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153분이요. 2시간 32분. 이게 이럴 만한 이야기인가?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1시간 동안 드라마를 그려야 되는 이야기인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그 뒤에 내용일 텐데. 근데 그것도 잘 그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순신에 대해서 그린 게 아니잖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린이 더 많이 나와. 이순신에 대한 고뇌는 어디 갔어? 그거는 진짜 온전히 김윤식의 연기로서만 해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김윤석의 연기에 다들 젖어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갔을 테지만 그냥 드라마 줄거리로서는 뭘 느낄 수 있었을까? 꿈에서 와 하는 거 정도로 느낄 수 있었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뭐 혼자서 외로웠다? 난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의 설명 가지고는 진린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이순신을 그렸다면은 난 아마 느낄 수도 있었을 거야. 근데 한결같아 정말. 명량도 그렇고 한산도 그렇고 노량도 그렇고 빌드업이 정말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더럽게 없어. 난 그걸 나는 지금 건북선이 지금 일본 그 때려 부시는 거 보고 싶은데 많이 줄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제가 명량 한산보다 노량을 안 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이 영화가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볼만은 했어요. 왜 그 두 영화보다 좀 별로라고 했냐면 야간 전투였잖아요. 이게 안 보여. 식별이 안 돼. 적군하고 아군하고 식별이 안 되고 뒤엉켜서 싸운단 말이에요. 구분이 안 가. 그래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뒤엉켜서 싸우는데 솔직히 말해서 누가 누굴 죽였는지 잘 모르겠어. 분간이 안 가. 이게 승리의 역사인데 승리의 역사 같지가 않다는 거야. 좀 더 앞에 드라마를 줄이더라도 그 식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밤씨는 중요해. 액션에서 그 구분이 가지 않으면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내가 보호자 때도 얘기했잖아. 이게 밤이나 이렇게 주먹이 날아가는 장면이나 그게 맞는 타격이 안 보이면은 아예 그냥 무의미하다니까? 액션 자체가 무의미해. 한산하고 명량, 이 두 영화와 노량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전술. 명량과 한산은 전술이 있었어요. 전술이 있어서 전술로 뭐 역전도 보여주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 전술로 인해서 그 전투에 대한 뭐 묘미 같은 것들을 보여줬단 말이야. 근데 이번 노량은 개미 500마리하고 개미 500마리하고 싸우는 거가 거의 비슷해. 모르겠어. 그냥 물량전으로 가는데 그런 거예요. 스타크래프트도 초반 러시하고 물량전하고 차이가 있는 건데 막 전술로 막 이렇게 앞에서 초반에 해가지고 막 싸우는 거하고 그 재미하고 물량으로 200대 200 싸우는 거하고 그거 다 차원이 다르단 말이야. 물론 비주얼적으로는 노량이 훨씬 훌륭해요. 훨씬 훌륭한데 이게 전술로 재미를 봤던 한산과 명량과는 다르게 노량은 전술에 입장이 없으니까 그냥 치고 빠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결국엔 두 개로 나눴다고 생각하거든. 대규모 전투씬하고 백견정으로 나눌 수밖에 없던 이유가 처음에 그게 식별이 안 가, 가능하지 않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 이미지만 보여주고 후반에서 그런 것들을 보였다고 생각해. 그나마 파트 2, 액션의 파트 2에 들어가니까 그나마 볼만해졌어요. 그나마 집중력이 생기고 이렇게 싸우고 있구나. 이순신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런 게 보였어. 그 앞에 그 대규모 떼시는 진짜 피지컬 싸움 그냥 안 보였어요. 아예 뭔지 모르겠어. 저는 이순신의 고뇌가 있었다고 보는 게 전후 처리만
보는데 전쟁 자체에 집중하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아수라장을 만든 사람인가 하고 갈등한 장면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김윤석 배우가 해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거는 잘 해놨다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줄거리에서 이순신이 없다는 거야. 야간 전투 분간이 안 가는 건 상영관 차이도 있을까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맥스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랑 일반관일 때랑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생각해봐요. 아이맥스랑 일반관이랑 차이가 나면은 일반관은 다 버리는 건가? 아니잖아요. 두 개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모르겠어.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작전도 좋던데 관음포 고립작전, 시마즈 부대 허리 끊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전술도 보여지는 게 있고 보여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한산 같은 경우는 하객진이라는 모습을 보여줬잖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하고 그냥 해서 포를 쏴라 하는 거하고는 느낌이 완전 다르다는 거지. 그리고 뭐 대열을 갖추고 대열을 맞추고 장군들끼리 소통하고 이런 장면이 한산에서 나왔다면 이번에는 뭐 병사들끼리 그걸 호흡을 맞추고 전술을 짜고 이런 부분들은 거의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보여주는 데 차이가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상대적인 비교인 거죠. 상대적인 비교. 저는 오히려 노량이 전술이 많이 늘어 보였는데요. 한산 때 연습하던 동작도 그대로 나오고 왜군이 역으로 포를 쏘기도 하고 후미를 잘라라 하고 명하면 왜군 진영이 반으로 잘리는 것도 보여주고 지도랑 지형을 직접 디졸브해서 포위 상황도 보여주고 굉장히 구체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저만의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는데 분간이 안 간다는 건 저는 그런데요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노량에서 그 전투 장면이 낮일 때 더 잘 보일까요? 밤일 때 더 잘 보일까요? 밤일 때 잘 보일까요? 낮일 때 잘 보일까요? 당연히 낮일 때 잘 보이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량과 명량과 한산의 차이는 한산과 명량 이 두 영화의 차이는 이건 낮 영화였고 이건 밤 영화라서 훨씬 더 구분이 안 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난 보이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 사실. 그건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전투 영화에서는 대체적으로 낮에 찍거나 밤에 찍으면 조도를 신경을 쓴단 말이야. 노량이 조도를 신경을 안 쓴 건 아니야. 근데 낮신보다 훨씬 더 식별이 불가하다는 거지. 제가 아무리 이거 트집을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보다 보면은 화면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세요. 연출 장면 보면은 컷이 3초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되게 빠르게 흐름을 가져간단 말이야. 근데 그 흐름에서 내가 그걸 적군인지 아군인지 바로바로 식별이 안 된다니까? 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질라 영화 같은 느낌인 거가. 예,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밤씨는 그 정말 조명을 어떻게든 하려고 난리거든요. 근데 노량도 마찬가지로 나름 잘 보이긴 했으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핸드폰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 자기만의 조명 감도가 있을 거고 그랬을 때 한번 남의 핸드폰들 노량 예고편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떤 화면은 잘 안 보고요. 어떤 화면은 배가 잘 안 보이고 어떤 화면은 되게 잘 보여. 4DX관이면은 4DX는 훨씬 더 관이 더 좋죠. 예, 일반관보다. 그러니까 더 잘 보실 수 있고. 근데 일반관이 안 보였다면 그러면은 이건 평균 기준치가 잘 안 맞는다는 건데 혹은 신림관이 안 좋을 수도 있죠. 예. 그건 맞아요. 신림관이 안 좋을 수도 있어. 근데 신림관 안 좋은 데서 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사실 저도 진린하고 회의할 때 처음에 왜 앞뒤로 포위된 거지 했다가 나중에 구현해주고 나서야 이게 고니시랑 시마즈가 앞뒤로 있단 소리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약간 대사로는 설명이 안 되는 편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명량하고 한산에서는 그 진영, 전술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걸 보여주고 그것을 구현하는 걸 보여주고 이 위치가 저 위치다, 저 위치가 이 위치다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하게 만들고 나서 전투가 벌어지니까 얘가 도망가건 안 도망가건 그 일본군의 위치라든지 한국군의 위치라든지 한국군의 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객들이 머릿속에 싹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번 영화는 전술 얘기하는 부분도 거의 없어. 거의 없고 한 20초 얘기했나?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지 않고 들어갔는데 또 밤이야. 구분도 안 가. 저기가 동인지 저기가 서인지 저기서 북인지 잘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막 부딪혀. 근데 막 그 어떤 군인은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또 뒤에서 막고 있고 이게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야. 이거는 어쩔 수 없지. 뭐 역사가 밤에 이루어졌는데 낮으로 바꿀 순 없잖아. 알죠. 아는데 그걸 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드라마가 1시간이 됐어.
1시간을 조금 40분으로 줄여버리고 그런 전술적인 면에서 얘가 이쪽으로 돌아가고 있어. 뭐 지도로 설명을 해서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칠판 같은 거 나가지고 야 이런 건 여기 얘가 이쪽으로 갔다더라. 저쪽으로 갔다 우리는 이쪽으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설명이 들어갔다면 좀 더 친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밤이라도 저거는 저렇게 이동하고 있구나 저렇게 이동하구나 그런 것들을 더 설명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내가 볼 때는 드라마 부분에서 너무 많이 소모한 바람에 2시간 반이 돼버렸잖아. 2시간 반. 이게 2시간 반이나 할 얘기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바다님 잘 설명했어요. 피파 할 때 유니폼색 결집 때랑 똑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야. 내 말은 그런 거지. 그래도 그분은 가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 이게 저처럼 눈 안 좋은 사람들은 별로 안 돼요. 정말 마지막인데, 한산과 명량은 그러니까 셋 다, 그러니까 전쟁 승리의 역사잖아요. 승리의 역사긴 해. 근데, 명량하고 한산은 승리가 통쾌하게 펼쳐져. 노량은 이게 승리의 역사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진짜 아쉬운 부분인 건데 이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지. 왜냐면은 이순신이라는 별이 지는 영화 아닙니까? 그래서 통쾌한 맛이 확실히 없어요. 이게 승리를 와 하고 끝내야 되는 막 그런 건데 그리고 시대가 시대이지 않습니까? 서울의 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뭐 뭔가 통쾌한 맛들이 좀 있어야 이제 지금 관객들을 많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량은 이게 승리의 역사긴 한데 괜히 내가 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지. 명량과 한산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원래 기본적으로 영화라는 이 생물은 승리의 역사를 다루는 게 훨씬 더 관객이 많이 든단 말이야. 그리고 패배의 역사는 사람들이 많이 안 보고 싶어해. 꺼려해. 근데 노량이 애매한 게 승리의 역사인데 마치 패배한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영화였단 말이에요. 그런 영화가 아니라 그런 역사란 말이야. 그런 부분에서 뭔가 감동이 오다가도 그 감동이 슬픈 감동이잖아. 승리해가지고 막 기쁨의 막 그런 감동이 아니라 애잔하고 아픈 거잖아. 그러니까 좀 애매하더라고. 신시전 처음 쏠 때는 진짜 그래요. 신시전 처음 쏠 때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들은 너무 좋아요.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저 쇼테일에서 제가 그 쇼테일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노량 했단 말이에요. 노량에서도 우와 했던 게 다 그런 거야. 다 그런 건데 그런 거는 좋다니까. 이미지는 너무 좋아요. 뭐 흠잡을 데가 없어. 명량 이겨서 용기를 준다는 목표 달성. 한산 압도적 승리로 조선군 기세기 달성. 노량 전쟁 이유만 보지 말고 전쟁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고 이순신 장군이 싸우는데 정작 돌아가시고 전쟁 이유만 보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옴. 잘 정리해 주셨네요. 노량은 영화 속의 내용 자체로도 결국 아쉬운 거죠. 영화 속 이순신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그 부분이 이제 맨 마지막 쿠키에 나오죠. 이재훈 씨가 행하지 못했거나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으셨을 거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좋고 나쁘고에 떠나서 관객몰이 하는데 역시나 슬픈 역사라 이거를 더 한산이나 명량보다 더 많이 볼 것인가. 이게 참. 그래서 오히려 대규모 전투로 더 많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뭔지는 알겠어. 뭔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노량이나 아쿠아맨이나 둘 다 시각적으로 만족도는 어마어마해요. 근데 다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시각적인 완성도와 그 팬심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완성도를 가려버릴 수도 있지. 가려버릴 수도 있는데 나도 그런 작품들 많으니까. 근데 이 연출이 좋았던 몇 부분과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연기 그리고 진린의 연기 그리고 맨 마지막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좋았어. 근데 완성도로 보면은 3부작이잖아요. 결국엔 3부작인데 1, 2편과 다르지 않은 3편의 구조 긴 러닝타임 드라마가 너무 길다. 확실히 1편, 2편 때보다 밟지 못해서 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부분들 명량 한산보다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한 거지 이 영화가 어떤 영화보다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쿠키가 사족 같았던 게 초반에 이순신이 세자를 보호해달라는 또 그냥 무시하잖아요. 전쟁이 한을 풀어야지 뭔 미래를 보냐고. 근데 정작 광해군이 이순신을 찬양하는 장면이 쿠키면 모순 같았어요. 역사의 왕가면 매군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이재훈 씨 나왔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족이라기보다 김한민 감독이 이젠 광해까지 지금 한창 맞들리셨나? 전쟁 영화 하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안 나올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아이 설마 광해까지? 전 그리고 이게 그런 것도 있어. 이게 이쯤 되면은 일본어도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항상 얘기를 했어요. 명량 때도 그랬고 한산 때도 얘기했고 노량 때도 얘기하고 싶은데 일본어는 이게 진짜 너무 아쉽다. 그냥 일본 배우를 쓰지. 일본 배우가 안 나오고 싶어 했나?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일본어를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았을까. 뭐 중국어도 나오는데 뭐 그거는 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마에스트라에서도 얘기했지만 배우들의 연기라서 뭐 그렇게 막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1, 2편 때 좀 소리 들었으면은 2편 때는 좀 신경 썼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도 이규영 일본어는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규영 씨는 괜찮았어요. 이규영 씨는 괜찮았는데 몇몇 분들이 있었어. 몇몇 분들이 있었어. 몇몇 분들이 있었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 박명훈 씨 이미지하고 박명훈 씨의 연기는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번 노량에서 진린 다음에 제가 눈여겨봤던 사람은 박명훈 씨였어요. 와, 진짜 일본 사람 같고 진짜 일본인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언어가 언어만 됐어도 진짜 이거는 두고도 다신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캐릭터를 만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어가 좀 아쉽더라고. 연기는 진짜 기가 막히던데 정말. 몇몇 분들이 좀 그랬어요. 예. 외국 영화에서 외국인 한국 그런 거죠. 예. 일본 노인 발음. 그게 어쩔 수가 없어. 더빙을 하든지 더빙도 좀 그렇지. 한국에서 더빙하는 건 좀 그렇지. 그냥 일본 배우를 데리고 일본 배우도 안 나오나. 참 문제가 많네요. 문제가 많아. 예. 얼굴에서 풍기는 느낌 인정. 그리고 제가 좋았던 거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얘기를 못했던 건데 그거 있었어. 그 박명훈 씨도 좋았는데 허준호 씨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허준호 씨는 황충을 보는 것 같았어. 황충. 중국 유비 쪽에 있는 총나라에 있는 그 5호 대장군 황충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서 와 존나 멋있다. 중국어만 안 하면 진짜 개멋있는 한국 캐릭터가 될 수 있었겠는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멋있더라고. 허준호 씨. 백은식 씨도 연기 참 진짜 일본 사람처럼 정말 잘하고. 그리고 노량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노량이 지금 40만, 20만. 근데 금요일날 좀 많이 들어갔거든. 이번 주말까지 해서 100만 넘겠네요. 이번 주말까지 해서. 앞으로 한국 영화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영화가 별로 없어서 아마 노량의 흥행은 계속 갈 듯합니다. 1000만은 힘들 것 같은 스타트인 것 같아요. 서울의 봄이 비슷하게 갔을 거예요. 자, 서울의 봄 한번 볼까요? 자, 개봉 1일날 20만, 17만, 그 다음에 27만 있잖아요. 근데 봐봐요. 20만, 17만, 잘 외우세요. 20만, 17만, 27만. 자, 노량 죽음의 바다가 21만, 16만, 17만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서울의 봄하고 지금 똑같아. 오늘까지 해서 오늘 27만을 달성하면은 서울의 봄하고 똑같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서울의 봄은 단체 관람을 한다는 거야. 고3들이나 뭐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학생들이 고3 특히 수능 끝나고 나서 학교에서 교실에서 있지 않고 현장 합숙을 오는 거지. 현장 합숙 와가지고 이 학생들이 영화를 단체 관람을 한다는 거지. 뭐 그게 의무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의무적으로 학교에 있는 의무적으로 단체 관람을 해서 이렇게 채웠단 말이지. 근데 노량은 방학 기간이기도 하고 단체 관람은 안 해. 근데 방학 기간이라서 만약에 어른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나와서 보여준다고 그러면 모르겠어.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만 해주면 서울의 봄하고 똑같이 갈 수 있거든요. 서울의 봄이 지금 거의 1000만 나오지 않았습니까? 1000만 나왔으니까 노량도 그렇게 갈 수 있어. 근데 노량이 만약에 그런 단체 관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뒷받쳐주지 못한다면 지금 이 둘 다 타겟이 똑같아. 타겟이 똑같아. 적이 상정돼 있고 지금 우리 편이 또 따로 있고 뭔가 승리의 역사인데 승리 역사 같지 않고
또 역사를 그리고 있고 또 이제 배워야 되는 점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막 봤을 때 거의 뭐 지금 타겟이 거의 똑같거든요. 잘만 하면 서울의 봄을 따라갈 수 있다 노량은. 설날까지는 못 가지 않을까. 설날 한 달 남았거든요. 한 달 더 남아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